굉장히 좋은 감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흙이 그냥 받지 않고 네. 이제 늘어서 두었는데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둔 것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붙여서 활용당하는 게 여기 흙이 뒀으면 백이 붙이거든요. 그럼 거의 받아야 되는 형태예요, 이 자리를. 그래서 이렇게 활용당하는 게 싫다. 그래서 조금은 좀 변칙적인 수법으로 받은 거고요. 이제 중앙 활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둔 겁니다. 일단 현재까지 두 선수 모두 굉장히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 상위권에 속해 있는 부천시와 화성시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붙여서 끈차고 했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저는 좀 받아주지 않고 네. 가볍게 두고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디 한쪽을 젖히게 되면 끊기죠. 반대로 젖혀도 뭐 이렇게 끊는 것도 일단은 끊긴 거고요. 이렇게 실전에 젖혀갔는데 단수 치고 뭐 이렇게 돼도 끊기는 형태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가만히 이렇게 늘어두면 백이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늘어둡니다. 그럼 이 형태 자체가 백의 모양은 조금 우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흙은 중앙 쪽으로 돌이 이렇게 힘차게 뻗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 이렇게 그냥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싸우자고 해도 상대가 안 싸워주면 그게 도리가 없거든요. 지금은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 한 발 물러서는 게 좀 더 적절했어요. 저는 중앙 쪽으로 한 칸을 뛰고 싶었거든요. 아, 중앙 쪽으로요? 날일자를 하면서 네, 그 자리에 그 수는 어떤가요? 뭐 이 수도 이제 가벼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젖히는 수가 약간 아프기 때문에요. 그래도 이렇게 호구 쳐서 두면 충분히 둘 수 있었던 수법이고요. 지금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서로 간의 전투가 나왔습니다. 이 경기도 동호인 시군 바둑 리그전이 14개 팀이 동시에 대국을 펼치고 5판의 대국이 열리거든요.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는 그 중에 한 판입니다만 그 중에서 이 한 판이 이렇게 치열합니다. 그럼 나머지 판들도 정말 내용적으로도 치열하고 흥미롭고요. 굉장히 그런 대국이 예상되는데 이렇게 선수들이 함께 뭐 승부를 겨룰 수 있고 또 바둑을 즐길 수 있는 이런 무대가 정말 좋은 무대인 것 같고요. 또 이 단체전이 오더 싸움이 또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두 선수가 일장전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마 감독님들이 가장 센 선수들을 일장에 두지 않았을까 네. 네, 예상해 봅니다. 뭐 일단 남자 선수 4명과 여자 선수 1명 이렇게 팀을 이루게 되는데 뭐 저도 단체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남자 선수 3명, 여자 선수 1명 이렇게 단체전을 한 적이 있거든요. 프로 무대에서. 그때도 정말 개인전은 또 개인전의 묘미가 있지만 이 단체전의 묘미, 이 팀끼리 뭔가 화합도 되고요. 뭔가 팀끼리 화이팅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시너지가 났었고요. 이제 뭐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마다 경기도 바둑리그가 8월부터 지금 이 대국이 11월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도 뭔가 전통으로 굳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아마대회 중에서 지금은 프로도 참가할 수 있게 오픈을 했던 노사초배 같은 경우는 매년 8월의 마지막 주말 그때 대회를 엽니다. 그렇게 대회를 연 게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경기도 바둑리그도 이제 내년엔 좀 더 커진다고 하죠. 지금 14개 팀이 참가를 했습니다만 내년엔 25개 팀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자, 말씀드리는 가운데 바둑은 또 중앙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곳 상변에선 흑이 살았고요. 여기를 두다 말고 지금 치받았습니까? 응수타진인가요? 응수타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 자리를 맞아서 백이 좀 실수했네요. 둔다면 이 교환을 하지 않고 먼저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별수가 없다고 생각되니까 갑자기 이곳을 둔 거거든요. 이제는 정말 치열한 중앙 접전이 일어날 것 같고요. 김세민 선수가 조금 만족한다면 세 점을 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도 만만치 않은 형세인데 지금은 세 점까지 다 살리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둑은 약간 어떻게 보면 단순해졌는데요. 잠깐 뛰고 나와서 이곳에 끊긴 흑 5점과 이 중앙 흑돌 이곳이 이 100개 두터움을 집을 내주지 않고 타개가 된다면 흑이 기존에 실리는 많고요. 반면에 백이 뭔가 공격을 해서 이득을 본다거나 중앙 쪽에 큰 집을 만든다거나 그러면 또 백이 유리합니다. 단순하게 집을 세보면 지금 좌상변 쪽에 20집이고요. 이곳이 한 7집, 27, 백집은 35집 정도입니다. 백집은 35인데 흑집은 그거보다 크죠. 백집이 생각보다 별로 되지 않네요. 네, 흑집은 아래쪽이 25, 이곳이 9집이니까 34, 7이니까 41, 중앙도 약간의 집이 있고요. 45집은 최소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으로는 반면 10집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두터움을 세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백이 조금만 내도 사실 백도 둘 수 있는 바둑이 되죠. 갈라 나오면서 지금 흑도 양곳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거기 붙여서 타개를 하는데요. 돌이켜보면 약간 무리를 하고 있어요, 흑이. 사실 이 세 점 살린 걸로 그냥 바깥에서 버리는 진행을 했다면 충분히 흑도 둘 수 있는 바둑이었는데요. 이제는 글쎄요. 이 한쪽은 분명히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백돌이 이렇게 쌓이면서 이어서 받았네요. 이 자리를 백이 두게 되면 이 전체 흑대 막아요. 물론 이 공간은 굉장히 넓지만 백이 워낙에 두텁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그렇게 틀어막는 수가 있네요. 네, 선수로 틀어 막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집으로는 많이 손해지만 상황에 따라서 공격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둘 수 있기 때문에 흑도 좀 부담되는 게 사실인데요. 그리고 지금 중앙에 백돌이 오면서 아까 단수 쳤던 교환이 흑이 좋은 교환이었잖아요. 네, 그 수가 좀 빛을 못 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백이 좀 기분 좋은 행마가 나왔죠. 이거는 흑이 좀 무리를 했네요. 역시 세 점 살린 게 좀 무리였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의 정석 선택이 배석 자체가 백돌이 먼저 와 있었고요. 이 한 점을 또 살려 나왔을 때 오히려 흑돌이 곤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석 선택에서 조금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공격과 타개가 있으면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으세요? 저는 공격이 더 쉬울 것 네. 같아요. 이제 공격이 더 기분도 좋고 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만약에 대마를 잡아야지 이기는 상황이고 대마를 살리기만 하면 또 역으로 지는
그러니까 상대가 이기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또 타개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이제 대마 불사라는 말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자, 앞서 살펴봤지만 집으로도 반면 10집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반면 10집 차이인데 중앙 쪽에 백이 만약에 이런 자리를 막기만 해도 큰 집이 나요. 뭐 여기는 거의 나오기도 힘든 상황이고요. 백이 계속 좋은 자리에 돌들이 왔어요. 네. 두 집 내서 한쪽을 먼저 살려뒀습니다만 이제는 이곳 교환하고요. 이런 식으로 젖혀서 두면 이 대마가 만약에 이곳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집으로 가서 이제 백이 앞서는 상황이 됐습니다. 중앙이 너무 크게 났잖아요. 뭐 어떻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자리는. 다 차단하자고 하면은 백이 기분이 좋은 상황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끊으면 또 중앙을 뭐 먼저 두면 타개가 가능할 수 있지만 아래쪽이 또 수가 납니다. 바둑을 두다 보면 상대 돌은 참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네, 내 돌 살리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는 되게 실리를 좋아하는 기풍인데 네, 그렇다 보면 이제 상대의 세력에 타개를 하러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바둑을 둘 때도 대마가 다 잡혀서 졌거든요. 아, 제가 지도기를 받았었는데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저는 대마불사라고 생각하고 계속 뒀거든요. 네. 그런데도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대마 불사란 말도 있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대마가 잡히기도 하고요. 지금 상황도 약간 부담돼요, 흙이. 윤명철 선수는 흙이 안영을 이제 내려고 하자. 그렇게 못 해주겠다 이겁니다. 흙이 끊더라도, 네, 끊었죠? 끊더라도 단수 치고 나오게 되면 그 전투가 일어나면 이 두터움이 다 나의 응원군이다 이런 뜻이고요.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냥 반대로 젖혀갔어도 백이 좀 유리한 바둑이 진행됐을 텐데 네. 최강으로 젖혀갔어요. 그렇습니다. 바둑이 유리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되는 수는 두는 게 좋습니다. 윤명철 선수처럼 되는 건 둬야 돼요. 끝낼 수 있을 때 끝내야 되고 항상 후회가 남는 게 그거예요. 바둑 다 둔 다음에 이제 만약에 패하게 되면 내가 여기서 좀만 더 강하게 뒀으면 되는데 내가 분명히 그 수도 알고 있는데 약간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안 두는 경우도 많은데요. 윤명철 선수 굉장히 또 이 승부처에선 초반에는 굉장히 두텁게 뒀습니다만 승부처에서는 과감하게 두어가면서 이거 중앙을 거의 지금 그로기 상태에 만들었고요. 여기 급소예요. 이 자리까지 차지한다면 3점을 버렸지만 차지했죠. 흙이 3점을 잡았지만 이 바깥에서 한 집을 내야 되거든요. 거기까지 있습니까? 후반에 이렇게 강하게 두려고 초반에 좀 두텁게 두셨나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기풍이 약간 초반을 두텁게 해놓고 이제 힘을 쓸 수 있는 곳에서 쓰자. 뭐 이런 기풍인 것 같은데요. 대마가 살 데가 안 보이네요. 지금 단수 치는 것도 선수의 형태고요. 그렇게 보면 흙의 행마가 한 칸 뛰는 정도인데 그냥 같이 뛰고만 있어도 여기서 한 집을 어떻게 냅니까? 순식간에 이거를 대마를 이렇게 잡아갑니까? 저는 공간이 많아서 잘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윤명철 선수의 이 붙였을 때 저침수 한 방 이게 이 바둑을 이긴다면 승착입니다. 윤명철 선수가 정말 숨도 못 쉬게 계속 강하게 뒀어요. 네, 계속 급소를 찔러가면서 굉장히 급소죠. 이 자리를 또 받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흙이 호구 모양이 만들어진다면 좀 안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자리를 제거했습니다. 네, 이제는 흙이 확실히 힘들어졌네요. 윤명철 선수가 이 제자들 보기에 굉장히 뿌듯한 바둑을 한 판 보여줬습니다.
흙이 살아나갈 길이 안 보이네요. 그렇죠. 뭐 중앙을 끊어서 네. 결정이 됐습니다. 이건. 맥을 끄는 거죠. 네. 네, 윤명철 선수가 100불계승을 거뒀습니다. 네, 윤명철 선수가 결승판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이 대국을 분명히 만만치 않은 대국이었지만 승리하면서 부천시가 화성시를 꺾고 3승 2패로 네, 승리했습니다. 부천시 윤명철 선수의 승리로 화성시를 3대2로 꺾고 경기도 동호인 시군바둑리그전 우승으로 한 발 다가선 부천시. 두껍게 둬가지고 균형을 맞춰 나간 것 같았는데요. 중앙에 그 세 점을 상대방이 끊었을 때 제가 단수를 쳤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그 패로 버티질 않고 이었거든요. 그래서 위에 두 점 머리를 두들겨가지고는 조금 승기가 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승을 추가한 부천시는 부승으로 화성시와 공동 2위를, 그리고 한 라운드에서만 패해 10승을 한 군포시가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한 라운드를 남긴 이 세 팀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기대됩니다. 우승을 놓고 벌어질 마지막 대국 13라운드 경기는 과연 어떤 팀이 경기도 아마바둑 최고 클럽으로 우승 상금을 손에 넣을지 기대됩니다. 네, 윤명철 선수와 김세인 선수의 바둑 굉장한 전투 바둑이었는데 총평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초반에는 흙이 둘만한 바둑이었거든요. 그런데 중반에 그 두 텀을 잘 살려가면서 그리고 양쪽에 뭔가 흙의 곧말을 노리면서 백이 멋진 공격력으로 승리를 했고요. 이로써 정말 팀의 귀중한 승리를 안겼거든요. 막바지 순위 이 치열한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판을 가져갔습니다. 네, 재미있는 바둑이었습니다. 저희 2부에서는 더 재미있는 바둑으로 찾아뵙겠습니다.